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지면 세상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 분위기를 담고 싶어 카메라를 들지만 결과물은 빛이 사방으로 퍼지고 자글자글한 노이즈로 가득하죠. 특히 밤하늘의 둥근 달을 찍을 때면 달 표면은커녕 그저 번져버린 하얀 점 하나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사진이라는 단어 자체가 빛으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빛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밤은 사진으로 기록하기 가장 까다로운 시간이죠. 오늘은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카메라로 밤에도 사진을 잘 찍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그리는 렌즈 캔버스입니다. 밤에 찍은 사진, 그리고 어두운 실내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인물이나 사물이 좀 흔들리거나 아니면 노이즈가 잔뜩 낀 사진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장비들이 워낙 좋아져서 좀 대부분 준수한 결과물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저희가 어두운 곳에서 찍는 촬영 원리에 대해서 알고 보다 더 멋진 야경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오늘 알려드리는 이 야경 사진 잘 찍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런 사진들을 찍을 때 꼭 필요한 필수 장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달 사진 찍는 법입니다. 달을 찍을 때 하얗게 뭉개지는 이유는 카메라의 속성 때문입니다. 카메라는 주변이 어두우면 프레임 전체를 밝게 만들려고 노출을 과도하게 끌어올립니다. 특히 달이나 전등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광원만 인식해 어두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다한 노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밝은 달이 빛이 덩어리로 타버리는 거죠. 이때는 카메라의 노출을 억지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달을 길게 눌러 초점을 고정한 뒤 옆에 나타나는 해 모양 슬라이드를 바닥까지 내려보세요. 눈부신 달빛이 거치고 달의 질감이 나타날 겁니다. 일반 카메라에서는 밝기 조절 혹은 수동 모드에서 셔터 스피드를 올리던지 조리개를 닫아 F값을 높여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과 카메라 모두 망원줌을 통해 보다 달을 크게 찍을 수 있을 때 더욱 멋진 달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만 덩그러니 크게 찍은 사진보다 주변 피사체와 함께 찍는 것이 더 좋습니다. 독일의 낭만주의 화가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그림을 볼까요? 그의 그림 속 달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달빛을 등지고선 앙상한 고목과 사람들의 어두운 실루엣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달 사진을 찍을 때 망원 렌즈로 달만 당겨 찍지 마세요. 달과 함께 지상의 피사체, 즉 나뭇가지의 실루엣, 도심의 건물, 혹은 함께 찍을 수 있는 피사체를 프레임에 겹쳐서 찍어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루엣이 담기게 찍으려면 어둠이 깔리고 달이 막 나타나는 이른 밤 시간에 촬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달이 가장 크게 보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피사체와 함께 달을 찍게 되면 지상의 사물이 거대한 달의 스케일을 증명해주는 척도가 되면서 밋밋했던 달 사진에 영화 같은 서사가 생겨납니다. 두 번째는 야경 사진의 꽃이라 불리는 빛의 궤적과 셔터 스피드의 이해입니다. 밤거리를 찍을 때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 모습을 그대로 멈춰서 찍으면 사진이 지저분해 보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셔터 스피드를 길게 열어두는 장노출 기법입니다. 카메라 안에는 빛을 받아들이는 문, 즉 셔터가 있습니다. 이 셔터가 찰칵하고 1000분의 1초 만에 닫히면 순간을 얼음처럼 정지시킵니다. 반대로 셔터 스피드를 2초, 5초, 10초 동안 길게 열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간 동안 센서 앞을 지나간 모든 빛의 움직임이 하나의 프레임 안에 차곡차곡 누적됩니다. 화가가 캔버스 위에 붓질을 여러 번 덧칠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스마트폰 프로 모드나 카메라 수동 모드에서 셔터 스피드 값을 2초에서 5초 정도로 설정해 보세요. 여기에 ISO, 감도는 100에서 400 정도로 두고 조리개는 거리, 노출, 셔터 스피드에 따라 F8에서 11, 이 정도로 맞춥니다. 그리고 도로 위를 지나가는 자동차들을 향해 셔터를 누릅니다. 자동차의 형태는 사라지고 헤드라이트에 붉고 노란빛이 강물처럼 이어지는 화려한 빛의 궤적이 탄생합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야경 풍경 사진에 모두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와 감도, 조리개는 빛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해 가면서 촬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단 한 장의 2D 평면에 압축해내는 것. 이것이 카메라만이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예술적인 테크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야경을 찍는 시간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완전히 어두워진 한밤중에 야경 사진을 찍으러 나갑니다. 하지만 완전히 어두워진 다음에는 하늘은 새까맣게 보여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고, 그리고 간판이나 그리고 불빛들만 둥둥 떠다니는 사진이 나올 수도 있죠. 야경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초현실주의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빛의 제국에 등장하는 시간, 블루아워입니다. 일몰 직후 약 30분, 해는 넘어갔지만 하늘에 아직 짙은 푸른빛이 남아있는 시간이죠. 이때 도심의 가로등과 건물 불빛이 하나둘 켜지면 완벽한 색채의 마법이 일어납니다. 자연이 만든 차가운 푸른빛의 하늘과 인공 조명이 만든 따뜻한 오렌지빛이 강렬한 보색 대비를 이룹니다. 하늘이 검게 죽어버리기 전 이 짧은 블루아워의 촬영을 시도해보세요. 값비싼 보정 프로그램 없이도 시선을 확 잡아끄는 선명하고 입체적인 색감의 야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 사진의 노출 조절, 그리고 셔터 스피드를 활용한 장노출, 그리고 블루아워의 색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 세 가지를 현장에서 촬영하다 보면 아주 큰 벽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 벽은 바로 흔들림입니다. 달을 찍기 위해 망원 렌즈로 한껏 당기면 화면이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빛 궤적을 찍기 위해 셔터를 2초에서 5초 동안 열어두는 순간 사람의 손이 결코 그동안 미동도 없이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야간 모드도 결국 소프트웨어로 흔들림을 보정할 뿐 화질이 뭉개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그림과 붓질을 위해 캔버스를 이제 위에 고정했던 것처럼 사진에도 완벽한 지지대, 즉 삼각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간 촬영을 나갈 때 렌즈는 덜어내더라도 삼각대만큼은 무조건 챙깁니다. 제가 쓰는 제품은 가격대가 좀 고가라서 초보자가 쓰기에는 조금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조금 검색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 여행이나 야외 촬영 시 기동성을 높여주는 작고 가벼운 사이즈면서도 펼쳤을 때 높이도 적당하고 바닥을 단단하게 움켜쥐는 안정감을 좀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볼 헤드가 아주 부드럽고 정교해서 가로 세로 촬영 다 원하는 구도로 찍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현장이라면 중심축 하단에 있는 고리에 가방을 걸어 무게중심을 묵직하게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야간 촬영이나 여행 가서 혼자 촬영할 때 이렇게 휴대성이 좋고 안정적인 삼각대가 있으면 멋진 사진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 3만원대의 플라스틱 저가 삼각대는 오래 사용하기 힘들고 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입문용으로 한 7, 8만원? 한 이 정도 삼각대는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삼각대의 자세한 정보와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억지로 밝히지 않고 실루엣을 겹쳐 담는 달, 셔터 스피드로 담아내는 빛의 궤적, 그리고 하늘이 온전히 까매지기 전에 블루아워. 이 세 가지 원칙과 튼튼한 삼각대만 있으면 밤의 시간은 여러분이 사진을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화려하고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캔버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이 카메라와 삼각대를 들고 어둠으로 가려진 빛을 찾아서 한번 거리로 나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즘 워크숍이나 행사 촬영 일로 조금 바빠서 컨텐츠를 자주 올리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주시고 계속해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렌즈 캔버스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